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천입니다. 자, 따뜻한 붕어빵이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내 통장도 좀 따뜻한 붕어빵처럼 덮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따뜻한 통장 되기 위해서 프로젝트 시작을 해보시죠.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되기 프로젝트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전문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통장을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춥습니다. 추운 주말 뭐 하셨나요? 네, 날씨 정말 추워졌죠. 너무 근데 추워요. 주말에는 조금 따뜻했던 것 같아요. 조금 눈이 네. 살짝 와가지고. 결국은 제가 따뜻한 통장을 책임져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 통장에 돈을 좀 따뜻하게 넣어주시는 노력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저도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부자되기 프로젝트 저희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 가지 사연이 와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의 사연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오늘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결혼을 늦게 해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좀 키울 날이 아무래도 많이 남아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잘하고 싶어서 현재 재정 상황을 좀 꼼꼼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주택 대출이 있는데 원금을 좀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이 교육 그리고 저희 부부의 은퇴 준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40대 부부신데 어린 자녀가 있어서 아무래도 자녀 교육 그리고 은퇴 준비까지 좀 다방면으로 아무래도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합리적인 재무 컨설팅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현금 흐름표부터 보면서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44세 회사원이시고요. 저 남편분과 지금 맞벌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급에 540에 상여금 포함해서 670이니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또 이만큼 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결국은 소비를 많이 하시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버는 것보단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자, 지출할게 보험료 95만 원, 대출 상환 16만 원, 그리고 요 생활비 자체가 520 정도가 나가고 계세요. 근데 요게 너무 많다. 네, 이런 건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출 상환을 지금 보니까 원리금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자만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대출은 오늘 상환하시는 방법 좀 자세히 안내 드릴 거고요. 적금 100만 원에 펀드 50만 원 해서 월저축 150만 원씩 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현금 흐름표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소득 대비 지출이 조금 높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선 저희 금융 자산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네, 아파트 4억 5천이시고요. 그다음에 예금 4,800, 대출 6,500, 주택 청약 1,450해서 4억 9,110만 원 갖고 계신데 자, 현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못했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심리적 위안을 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더 크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은 원래 상처가 나면 네. 빨리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붕대 감고 있는다고 해도 상처가 자칫하면 덧납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요거 조금 조정받고 가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 같은 부분은 저희가 좀 상환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좀 보험을 보기 전에 점수를 한번 좀 매기고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몇 점 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 네, 오늘은 6점 드리고 가야 됩니다. 6점? 네. 이유를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네,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아이가 좀 어리다. 아. 예, 앞으로 지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곧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한 명인 경우가 오히려 둘인 경우보다 돈을 더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 한 아이 잘 키워보겠다고 아낌없이 투자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6점이지만 끝날 때는 뭐 그래도 9점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점으로 가는 길 저희 오늘 방송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 현황도 저희 한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네, 동양생명의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죠. 요거 23만 8천 원 넣고 계시고요. MG손해보험의 건강명의 통합보험. 네. 손해보험 자 100세 만기 20년 납 아주 기본적으로 잘 들어 계신데 오. 자 디딤돌 종신이 근데 좀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동양생명 종신보험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보증금리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데 명확한 건 종신이 나쁜 게 아니고요. 요게 저축이나 연금 형태로 판매되는 방식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사업비가 30%가 나가기 때문에 자 23만 8천 원이시면 못해도 한 달에 8만 원 이상이 사업비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해약 환급금이 100% 되려면 적어도 거의 17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자 이자 못 받는 저축은 저축이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그럼 손실 투자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건 저희가 좀 조정해드리고 갈 거고요. 네. 자 배우자분의 DB화재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 요것도 손해보험인데 조금 많이 들어져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해보험은 보장이 넓은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냐 만기 해약 환급금이 없습니다. 없거나 20% 30% 최저로 내려가니까 이런 부분은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셔서 보험료를 낮추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판매되는 무해지 통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선택 구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자, 흥국생명 2번 주는 CI보험은 CI보험이기 때문에 보장받으실 때 중대한이라는 세자의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좀 좁지만 자 무조건 CI보험은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일반암 또는 소액화암 이런 게 아니고 CI에 해당하는 중대한 암에 걸리면 큰 금액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8만 1천 원이라는 매우 큰 돈을 내고 계시니까 자 중대한 암이 발생하셨을 때는 꽤 많은 보장이 되실 건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보험금 타자고 중대한 암이 발생하길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안 네, 되죠. 그래서 보험은 내가 필요한 수준만큼만 딱 선택해서 드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리츠 화재 우리 저 금지 오겹 같은 어린이 보험. 예, 자녀의 보험은 잘 들어져 계시니까 네. 80세 조금 짧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100세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에게 80세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향후 방향이나 건강 상태를 보셔서 리모델링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총 보험료 95만 2천 원이니까요. 30만 원 이상 낮추는 쪽으로 예, 컨설팅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월 지출이 95만 원 정도 보험료로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보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융자산, 보험까지 이렇게 쭉 상황 분석을 해봤는데 모범 답안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가 플랜 먼저 제시를 해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플랜 보시죠. 네. 현재 소득 670만 원에 저축 투자 150만 원 정도 하고 계셨거든요. 이것을 보장성 보험 제가 32만 원 정도 줄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비 30만 원은 이건 강제로라도 말씀드릴 겁니다. 줄이십시오. 예,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줄이셔야 답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근데 한꺼번에 30 못 줄이시면 순차적으로 하세요. 예, 올해까지는 네, 10만 원 줄이고 올해라 봐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한 달 줄이시고 내년 6월까지 2019년도 6월까지는 또 10만 원 줄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이시면 다 내 통장에 돈 쌓이는 거니까 차근차근 줄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출도 일부 상환해서 10만 원 더 상환 금액을 낮춰드리면 총 72만 원 절감되고요. 이걸 저축 투자 222만 원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일단 보험 재설계를 통해서 월 나간의 지출을 좀 줄여드리고요. 아무래도 생활비 부분의 지출 통제를 통해서 저희가 지출을 좀 약 72만 원 정도 좀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남아놓은 여윳돈 당연히 또 투자에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저축 투자 디테일한 부분도 저희 함께 살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투자 시황이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네, 경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150만 원 적금과 펀드로 딱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경우는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어디서 손실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채권형을 조금 선택하시거나 안전한 방향으로 좀 모으시는 거 저희도 추천드리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7% 이상을 제가 이제 목표로 많이 해드렸다면 최근에는 5%대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좀 운용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예비자금 CMA로 18만 원 정도 배정해드리고요. 적금 20만 원. 옛날 같으면 적금 잘 안 해드리거든요. 그러게요. 그래도 공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적금을 좀 일부분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지금은 연금저축 자체가 없으신 상황이에요. 세액공제를 아예 안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넣으셔서 두 분이 또 맞벌이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양쪽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그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펀드로 수익을 못 낸다면 네.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조언드려서 34만 원으로 그 남편분은 해드리고 네. 이제 배우자분, 아내분께서는 10만 원으로. 왜냐, 여성분들은 또 둘째 출산이나 이런 경우에 일을 계속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죠. 34만 원씩 채우시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준비했다가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펀드들은 중간에 아무 때나 원하시는 금액만큼 증액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추가 납입이 되시니까 꼭 원보험료를 높게 잡지 마시고 네. 원펀드를 크게 내지 마시고 추가 납입 통해서 요거 매달 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연말에 예를 들어 200만 원까지 매달 냈어요. 그럼 연말에 나머지 200만 원 남은 거 일시납으로 넣으셔도 세액공제에 전혀 지장 없으시니까 작게 잡고 많이 추가 납입하는 게 바로 꿀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액펀드, 나도부자 변액연금으로요. 45만 원 해드리고요. 나도부자 멀티펀드 50만 원. 자, 최근에 나도부자 멀티펀드 말고 ETF 많이 추천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ETF는 한 가지 시청자님들이 직접 좀 운영하시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요 MTS를 보셔야 돼요. 모바일 화면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시다. 왜 계속 떨어지면 기분 나쁘셔서 안 보시거든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속 편하게 펀드 하시면 되고요. 이거 펀드랩은 이 안에 10개의 펀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형, 국내 주식형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주식형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각 섹터별로 다 들어있으니까 좀 편하게 투자하셔라. 대신에 이거는 5년 이상 묵혀둔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6%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베어마켓에서 아무래도 무조건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답은 아니고요. 시장 상황 그리고 개인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저희가 짜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자산도 좀 조정을 해봐야 할 텐데요. 금융자산 전문가 플랜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예금 4,800을 좀 깨드릴게요. 깨서 깨버리나요? 2,500만 원 우선 대출 갚아드리고요. 그러면 대출이 6,500에서 4,000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은 그대로 더 드립니다. 이유는 자, 꼭 아파트만 청약을 하실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오피스텔도 하나 더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투자형으로 생각해서 지금 사시는 집을 한번 옮기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택 청약 뭐 무조건 없앨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다가 매월 더 많은 금액을 넣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제가 잡아드렸고요. 그렇게 되시면 CMA에 1,160만 원, 그다음에 대출은 4천만 원으로 2,500이 감소해서 네. 한 6만 원 정도의 그 이자 비용이 줄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달러 일시납 연금으로 나머지 자산 한꺼번에 넣으셔서 자, 최근에 채권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안전한 게 최고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채권 자체가 수익을 1%, 2% 내는 게 아니고요. 미국 장기채에 들어가고 달러 투자되기 때문에 한 4%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정도 딱 넣어 놓으시고 조금 5년에서 10년 정도 지켜보시는 게 투자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대출은 일부 상황을 해드리면서 월 지출은 좀 줄여드렸고요. 특히 주택 청약 같은 경우는 또 미래 부동산 투자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그대로 유지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쭉 살펴봤는데, 자, 오늘의 시청자님 뭐 늦가기 재무설계 요청자라고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자녀를 위한 교육 자금, 노후 준비 다양하게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쭉 전문가 플랜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세부 상황 좀 짚어보기 전에 오늘 시청자 이분의 어떤 재무 상황, 총평 저희가 진단을 좀 어떻게 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늦가기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늦었다라기보다
자녀가 늦게 태어나시다 보니까 이제 감을 늦게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자녀분이 지금 18살, 뭐 20살 가까워졌다 그러면 네. 아마 10년 전에 저희한테 전화 주셨을 겁니다. 예, 지금 막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뭐 대부분 주택과 자녀가 좀 늦으신 분들이 주택 구입이 늦으신 분들이야 조금 늦으세요. 예, 그거는 그 앞에 기간 동안 내가 돈을 충분히 목표를 세우지 않고 쓰게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시청자님은 재무 목표만 좀 빨리 잡으시면 지금 버시는 거는 어느 정도 되시거든요. 소득이 그렇죠. 있으시니까 네.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회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런 재무 목표를 빨리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실 재무 목표 설정이라는 게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 또 아이러니한 건 기본이 제일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팁이 없을까요? 네, 우선 그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무 설계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네.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좌측 상단에 종잣돈 보이시죠? 네. 네, 반복적인 가입과 해약으로 나는 돈을 모은 적이 없다. 네, 이런 분들은 그냥 재무 목표 나는 1,000만 원 먼저 달성하기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예, 내 예금으로 1,000만 원을 빨리 만들어 보는 게 재무 목표인 거고요. 자, 빠듯한 가정살림 누구나 다 빠듯하죠. 예, 2천 버시는 분들도 빠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껴도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분들은 이런 거죠. 내 통장에 잔고 500만 원 이상 유지하기. 이런 간단한 생활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기약 없는 내 집 마련 있죠. 네. 자, 아무도 내 집 마련하라고 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스스로 10년 안에 나는 집을 꼭 다 장만하겠어. 이렇게 결심하시는 것이 바로 재무 목표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 어떤 대단한 방법 갖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종이에다가 한 3가지 딱 쓰시고요. 거기다 기간을 딱 적어주시면 그것이 바로 나도 부자에서 추천드리는 내 생활의 재무 목표 달성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한 어떤 기간이라든지 목표를 좀 세부적으로 잘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전문가님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가장 큰 문제는 혼자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네.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혼자는 자기 스스로 방어를 해드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방법 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요. 자,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재무 설계 아파트를 청약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요게 또 멘트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네. 아파트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아파트든 금융 빌딩이든 뭐 부동산이든 어떤 걸 통해서 목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셨을 때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맨 지붕을 보시면 종잣돈으로 자산운용이 있죠. 그러네요. 네, 모든 재무 설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종잣돈을 빨리 모아서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좌측의 세금 설계, 세금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목돈이 모여야 부동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아가면서 아파트 하나, 건물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돈 모은 거 어디다 두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다시 투자하셔야죠. 그리고 나중에 다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상속 증여 설계까지 돌아가는 방식인데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좌측에 보시는 세금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려면 월저축을 잘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시청자님들께 이렇게 돈이 물 쏘듯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내 주머니에 우리 내 통장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도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니까요. 오늘부터는 거기에 명심을 하시고 주의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전문가님이 월 지출 얘기만 할 때마다 옆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찔려가지고 진행을 하기가 힘든데 네. 자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해주신 이 재무설계 아파트 청약 사실 당첨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쉽사리 이 청약 신청을 해도 될까라는 게 좀 망설여지는 게 뭐냐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결국엔 남아있고 네. 잘 모르기도 하겠고 그냥 청약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많으시-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정말 많으신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청약하십시오. 왜냐하면 청약한다고 다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예, 제일 네. 중요한 건 내가 마음 먹고 시작한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출 통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자,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목표를 달성했으면 가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뭔가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월 소득 우리가 급여라고 할게요. 급여가 통장에 딱 들어오면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자, 중간 보시면 급여일 다음 날에 이걸 투자 통장으로 딱 넘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의 월급이 들어왔으면 내가 요번 달에 150만 원 나갈 거예요. 그럼 250만 원을 투자 통장으로 딱 넘겨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남겨 있는 150은 그 하단에 보시면 고정 지출 자동 납부는 내 통장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일부터 말일까지 그게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가겠죠. 핸드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나서 자, 말일까지 다 끝났으면 다음 달 월급일까지는 우리는 소득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 지출만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바로 소비 통장으로 넘겨야 돼요. 그리고도 남은 돈은 바로 예비 통장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다음 달 쓸 게 아니라 긴 기간 뒤로 계속 밀리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투자 통장과 예비 통장이 잘 돌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앙 같은 일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신용카드라는 네 글자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저희가 이제 물고기 중에 제일 욕을 많이 먹었던 물고기가 베스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예,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굉장히 큰 어종인데 네. 그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죠. 닥치는 대로 먹어 삼켜서 우리나라 생태계를 하천 생태계를 많이 깨부셨는데요. 자, 신용카드가 발생하면 저 첫 번째 단계 급여일 다음 날에 나갈 돈이 없습니다. 맞아요. 바로 통장에서 싹 자동이체가 신용카드에서 빨아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월급이 이렇게 통장에 들어왔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그대로 나가요. 네, 그러면 아무리 재무 목표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 신용카드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계산한 금액만큼 한도를 낮춰서 최대한 좀 적게 써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단계가 착착착착 되시게끔 한 번에 안 됩니다. 예, 이번 달 맘먹었으니까 다음 달 내가 꼭 되게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한 3개월, 6개월 저랑 같이 또는 방송 전화 주시면요. 이런 거 관리해드린 전문가님들 배정해드릴 테니까 네. 혼자 가는 세상이 아니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소비 지출을 위해서 내 돈의 자산성을 높여주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셔도 네. 예, 제가 77점 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 마음 한구석이 좀 답답해져 오는 부분이 뭐냐면 대출. 네.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좀 상환을 해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대출은 일단 상환을 하는 게 결국엔 맞는 거겠죠. 대출을 무조건 상환은 하세요. 그런데 이 대출을 상환해서 내가 자금 경색이 생긴다면 모았던 목돈이 하나도 없어서 급한 일이 발생해서 네. 또 대출을 쓰게 된다면 상환 안 하는 게 낫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꼭 상환하셔야 되는 이유는 자, 화면 보시면요. 네. 자, 예대금리 차 때문에 그래요. 예대금리 차라는 건 자, 상단에 우리은행을 보시면 1.7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1.75를 더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KB은행도 1.96%. 예를 들어 대출은 4%에 드리면 예금 금리는 2.04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럼 이 그 금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해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은 목돈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금은 이런 푼돈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금, 적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요. 대출 갖고 계시면 이걸 갚지 않는 이상은 나는 금융권의 이자 소득으로는 마이너스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자, 대출을 갚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 MC께 하나 여쭤볼게요. 네. 자,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이 있고요. 대출은.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이건 들어보셨죠? 뭐 들어는 봤어요. 네,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적게 내는 것이 그렇죠. 가장 좋은 거죠. 네, 되게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적게 내는 거. 네, 두 개 비슷한 것 같은데 적게 내는 네. 거. 자,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대출의 상환 방식은요. 자, 원금 균등 상환은 이런 표예요. 원금을 일정 기간 똑같이 나누고 이자가 그럼 처음에는
많겠죠. 네. 그런데 원금이 한번 똑같이 갚아졌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보면 빨간색 이자 부분의 상단 막대기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대부분 쓰시는 원리금 균등 방식은요. 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은행에서 딱 가셔서 해보시면 원리금 균등이 무조건 월에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안 따져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시고 아, 두 개 비슷하네? 한 달에 얼마 내는 게 적습니까? 원리금이 적네요. 그럼 저도 그거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문제는 우측 보시면요. 내시는 돈의 대부분이 이자예요. 그러네요. 그 원금은 조 하단에 요만큼 10% 정도만 상환되는 거고요. 점점 가면서 나는 초반에는 이자만 왕창 갚다가 중반 이후로 갈수록 원금을 갚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10년 대출을 썼는데 5년 동안 원금 내가 다 갚았는데 어떻게 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냥 이자만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아무리 해도 내가 대출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어떤 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현명한 금융소비자님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 이 대출의 상환 방식에도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 저희가 상환 방식 플랜까지 이렇게 좀 짜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보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험 리모델링 이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자, 오늘 시청자님 보험은 조금 손댈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연금도 하나도 없으신데 지금 그 종신보험료 쪽에다가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연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생각만큼은 안 될 거고요. 네. 자, 동양생명의 디딤돌 종신보험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런데 종신보험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 주요 보험사의 민원 현황입니다. 그러면 삼성 생명 네. 보험사가 있고요. 네. 하나, 교보 다 있는데 자, 보시면 연금 민원 급증, 연금 민원 급증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올해 연금 민원이 바로 즉시 연금에 대한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2년도에 4%, 4.5%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공시율이 내려가서 연금액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들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달러 일시나 변액연금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변동 없이 받으시라고. 자, 문제될 건 미리 알고 해결해서 손 쓰는 것이 바로 현명한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 바로 밑에 보면 NH농협 미래에셋은 연금 종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종신이 바로 종신보험으로 판매가 안 되고 나중에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형태로 다 된다라고 해서 판매된 상품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청자님이 그런 형태로 지금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돈이 그냥 통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줄이셔서 연금이 필요하시면 확실히 연금으로, 적금이나 투자가 필요하시면 펀드나 적금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도 재무지만 이 목표 설정, 내가 과연 꼭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보험 리모델링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는요. 자, 동양생명 디딤돌 종신은 감액으로 필요한 만큼만 지금 너무 과하게 들어가 계셨거든요. 일반 여성분이 사망보험금 2억은 뭐 그렇게까지 필요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지금 5천만 원 정도로 내려드렸고요. 그리고 MG손해보험 건강명의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들도 중요한 건 흥국생명이 2번 주는 CI죠. 저게 너무 비쌌기 때문에 CI는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중대한으로 안 걸렸을 때는 내가 못 받는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분산을 어떻게 하시냐, 일반암 이런 것들로 쪼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네. 자, 저해지 건강종신 같은 형태의 상품으로 혼용하시면 CI와 혼용하셨을 때 저해지 건강종신은 종신보험의 선지급형 상품이긴 한데요. 암, 뇌출혈, 심근경색이 중대한이 안 붙고 일반으로 갑니다. 그리고 장점이 하나가 제일 큰 게 종신토록 보장됩니다. 112세를 사시면 112세까지 암보험을 해드려요. 예, 그렇게 해드리는 보험은 지금 현재는 저해지 건강종신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38만 원 내시던 거를 요 두 개 해봐야 지금 한 16만 원, 17만 원 선으로 반으로 내려갔죠. 네. 이렇게 해드리고 메리츠 화재 자녀보험 그대로 가시고요. 그 정기보험을 배우자분께서 지금 CI를 낮추다 보니까 보험료는 많이 낮아졌지만 사망보장이 또 줄었어요. 그래도 그 가장은 사망보험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으로 1억 5천 저희가 43,800원에 추가해 드릴 거고요. 저의 집 건강종신 배우자분과 시청자님 두 분이 하셔도 지금 한 분 보험료에도 못 미친 돈으로 훨씬 넓은 보장 해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32만 원 절감을 해드리면 네. 그 금액을 보태서 저희 나도부자 변액연금으로 노후에 큰 금액을 받으시기보다는 내가 꼭 필요한 금액만큼을 알차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약 30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을 좀 만들어 드렸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도부자 변액연금도 있고요. 저희가 이런 이제 저축의 여윳돈으로 뭔가 추가적인 금융 상품도 좀 같이 설계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목표만 잡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줄이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많이 상담해 드렸는데 줄여놓고 그대로 원위치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요라고 해요. 요요. 네, 요요 이건 바로 재무설계 요요라고 요요. 합니다. 네. 네. 자,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액션 플랜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단 보시면 자, 단기 1년 정기 적금 대출 상환용으로 지금 편성하죠. 그다음에 단기 3년 정기 적금 우리 아이 공부방 꾸미기. 자, 여러분 금융 상품을 선택하셨으면요. 거기다가 이름표를 다 달아주세요. 이거는 어떤 거를 위해서 하는 거다. 예를 들어 멀티펀드 오늘 제가 50만 원짜리를 개설해 드릴 건데 저는 거기다가 두 분의 그 호화로운 크루즈 자금이라고 붙여드렸어요. 아, 좋네요. 네.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하는 크루즈 일생에 한번 부부가 타보셔야죠. 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50만 원 정도는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시작하시는 게 그 목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든지 꾸준히 좀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자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저축 투자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항상 말씀을 해드리지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한 번 여쭤봐야 될 거는 바로 나도부자 연금 플랜에서 제시를 해주시는 이 멀티펀드. 네. 어떤 점이 좀 유리한지 어떤 점을 갖고 가서 이게 효율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멀티펀드나 나도부자 변액연금도 비슷한 형태인데요. 네. 자, 인덱스 펀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MC께서 유식한 말을 하셨죠. 유식한 말. 네. 난 유식하니까. 네, 시장 상황이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어마켓이라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수료를 많이 낸다 그러면 절대 이거는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일반 펀드들이 0.24 정도의 그 펀드 운용 보수를 쓰는데 이 멀티 펀드는 0.15 정도를 쓰니까 벌써 절반 정도로 그 수수료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똑같이 5%를 냈을 때 어떤 걸 많이 가져가실 수 있냐? 이런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 펀드 또는 인덱스형 상품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TF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시장 상황일수록 수수료를 잘 계산하시고 운용 보수를 잘 따지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멀티펀드나 나도부자 변액연금은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탁월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화면을 하나 보시면요. 자, 올바른 펀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자, 1번 재무 목표 설정. 오늘 방송 보셨으면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네, 내 통장에 1,000만 원을 항상 유지할 거야. 이런 거 좋은 목표 됩니다. 네, 500도 되고 300도 좋아요. 항상 그렇게 유지하시고요. 자, 두 번째 투자 성향 분석. 내가 이 상품에 맞는지, 그리고 이 위험 분석, 내가 선택하는 금융상품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자, 빨간색 박스는 시청자님들이 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해드리는 거예요. 오. 네,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맞으시는지를 다 체크해 드릴 거고 네. 그럼 시청자님들은 뭐 하셔야 되냐? 7, 8, 9, 10, 11번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 비교를 해야죠. 그렇죠. 해봐야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주거래 은행 가시고요. 아니면 다른 은행 2개 가셔갖고 어떤 게 수수료가 커요? 하면 돼요. 그런데 귀찮지요. 조금 귀찮아요. 예, 이거 다니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너무 추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비교, 운용기간 비교, 펀드 규모 비교도 원래는 시청자님들이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불편하시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나도부자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저희 전문가들이 양쪽 다 우리가 할 거, 시청자님들이 할 거를 전부 다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내 통장에 원하는 금액만 쌓는
이런 멋진 시청자님들이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투자 올바른 펀드 선택의 절차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또 보시는 분들께서 저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투자 기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뭐 상관없을까요? 큰 상관이 있습니다. 큰 상관이 있구나. 자, 제가 인덱스 펀드들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자, 화면 보시면요. 네. 결국은 자, 투자 기간이 하루일 때 손실 볼 확률은 50%예요. 왜냐하면 오르거나 내리거나잖아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오늘 오르면 따는 거고요. 그렇죠. 내리면 잃는 거예요. 자, 1년 정도 되면 37.8%. 그래도 3번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딸 수 있습니다. 벌 수 있어요. 근데 5년 되시면요. 5번 중에 한 번 벌 수 있죠. 자, 20년 되면 거의 다 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월적립으로 20년 정도 투자를 길게 하신다면 사업비 가장 낮은 펀드 구성에서 득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셔서 나도부자 변액펀드, 나도부자 멀티펀드가 굉장히 편안한 방식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는 멀티펀드 그리고 변액연금 하나씩 꼭 갖고 계시면 효율적인 투자에 한층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시청자님의 나도부자 은퇴 플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보험료 많이 낮춰드렸고요. 그 보험료로 자녀분들 더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교육 잘 시키시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청자님의 노후 자금을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네. 나도부자 변액연금 45만 원의 추가 납입까지 하시면요. 65세 받으실 때 186만 원 가능하시고요. 국민연금 두 분이 같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쪽 다 납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172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연금저축펀드 52만 원, 나도부자 달러 일시납 연금 36만 원에서 446만 원 정도면 은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나머지 자산으로 자녀들 물려주시거나 교육하시거나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린 자녀가 있으신 40대 부부의 재무 컨설팅 도와드렸습니다. 보시면서 나도 자녀 교육 혹은 은퇴 준비 좀 막막한데 하시는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77-6248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MTN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으로 종잣돈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내년에 보험이 변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에서는 경험생명표 변경이 지금 예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종신보험도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차피 드는 보험이랑 우리가 알고 들고 제대로 소유하자. 이게 제 보험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직은 살아가기 위험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2017년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요. 과거에 높았다가 사망이 점점 내려갔습니다. 언제를 200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사망률이 최저를 찍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질병들을 치료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호암, 마마 뭐 이런 것들을 무서워했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안 무서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질병들이 득세하던 것을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존율을 높였는데 안타깝게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사람이 많아지고 케이스가 많아지면 사망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요. 인구 10만 명당 28만 명,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1명이 죽고 우리나라 뭐 전체 인구를 5천만이라고 하면요. 1년에 28만 6천 명이 사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명당 5명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1000명당 5명이면 꽤 큰 숫자 아닐까요? 그런데 20대, 30대 시청자들께 이 말씀 드리면 제 주변에는 사망한 사람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20대 옆에는 20대 분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나 이런 걸 보는 경우가 없지만 자, 50대, 60대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 친구도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 추워지면 자꾸 부고 소식이 들리고 이래서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확실한 보험은 뭘까? 그럼 보험을 뭘 해줘야 되는데 자, 나이대별로 한번 볼게요. 자, 사망 원인의 1위는요. 10대, 20대, 30대는 자살입니다. 자살. 참 안타깝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은 정말 좀 어려운 사회 같아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는요. 역시나 암입니다. 암 때문에 사망하시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자, 2위 보겠습니다. 10대들은 결국 교통사고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 60대, 70대, 80대로 가면 심장질환이 많네요. 뇌혈관보다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이 더 높습니다. 그 밑으로 가시면 60대 이상에서는 뇌혈관이고 자, 젊은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의외로 암도 있고요. 심장질환도 있고요. 뇌혈관 간질환도 있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 20대, 30대라고 병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빈도가 낮을 뿐이지 결국은 다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을 조금 앓던 사람이 나이 들면 더 빨리 발현되겠죠. 그리고 더 큰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항상 미리미리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나 저축은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평균 저축액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게 상반기니까 6개월 동안을 봤습니다. 478만 원, 한 달에 평균으로 79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는 거예요.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요새 청년 취업이 어렵죠. 그래서 알바를 많이 합니다. 20대, 30대 친구들이. 알바는 그러면 알바하시는 분들은 저축을 얼마나 할까? 평균 내봤더니 25만 9천 원. 확실히 급여 받는 분들보다는 적게 하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하단에 쫙 보셨을 때 잘 안 보입니다. 알바비를 저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3,400명 중에 2,200명만 저축한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은 저축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왜 맨날 저축하라고 하십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돈이 없다고 이거마저 안 하면 우리는 미래에 내 자산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 지금 없다고 나중에 없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축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축은 그럼 평생 하는데 그 저축이 자산 형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어떻게 되죠? 100만 원씩 저축한다면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면 6천만 원 딱 되겠죠. 그럼 이자도 붙겠죠. 앞으로 30년 내가 더 일을 할 거라면 계속 100만 원씩 저축하시면 3억이란 돈 금방 만들어집니다. 근데 왜 3억이 잘 안 만들어지죠?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결국은 주택을 사야 되니까 주택대출에 또 이 돈이 깨지고요. 차량도 바꿔야 되니까 차량 사시면서 또 깨지고 집안 행사에 또 깨지고 사교육비에 또 깨지고 내 저축은 담겨 있을 수가 없고요. 무조건 깨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니까 목돈이 안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오늘 다시 강조드리는 건 자, 시청자님들 보험을 잘 보시면 목돈을 만드실 수 있어요. 왜? 보험은 20년이 기본 납이잖아요. 그럼 난 20년 동안 무조건 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다 냈을 때 이게 목돈이 된다. 예를 들어 제가 4인 가족인데 4인 가족에 2천만 원씩 20년을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럼 원금이 얼마죠? 8천만 원이잖아요. 그게 30년 있다가 돌아온다라고 그러면 8천에서 1억 내가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그냥 단순하게 보장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저축과 연계해서 보시는 게 현실 사회에선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사망률과 발병률은 달라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아까 암이 1위라고 말씀드렸죠? 예, 사망의 원인은 암이 1위가 맞는데 지금 보시면 2017년 통계예요. 암 발생자 수보다 뇌졸중 발생자 수가 2배로 많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뇌졸중 오신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은 대부분 발생하시면 사망이 오고요. 뇌쪽 질환은 치료하시면서 계속 병원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질환은 의외로 적죠. 그런데도 사망률은 아까 높았잖아요. 왜? 심장은 한번 문제가 되면 그냥 바로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어떻게 준비돼야 되냐? 치료비를 해드리는 치료비, 이건 보통 실손해서 해결하고요. 진단비와 사망보험금이 같이 가셔야 되는데 자, 이 사망 왜 중요하냐? 어차피 병 걸리면
사망은 일어날 거거든요. 내 평생 사는 사람 없잖아요. 언젠가 한 번에 내가 목돈 받을 수 있는 거는 꼭 있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이라도 꼭 준비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를 보시면 남자가 7,400만 원, 여성이 8,700만 원입니다. 여성분들이 올해 좀 평균 수명이 기니까 결국 의료비를 많이 쓰세요. 자, 이 의료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35세 남자가 16만 원 보험료를 낼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알바하시는 친구분들, 알바하시는 분들의 평균 저축액은 25만 원이잖아요. 25만 원이면 그중에 보험료 16만 원 내시고 9만 원을 저축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79만 원이니까 이거 내고도 한 8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어요. 자, 보험 하나 드시고 저축을 하셔서 보험을 어떤 혜택을 받으시죠? 사망 발생하면 5천만 원. 그다음에 각 질병 걸리시면 진단금 1,000만 원. 그리고 실손보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요 16만 원짜리 하나 가입하면 여기 들어갈 의료비를 거의 다 안 내도 되겠죠. 8천 들 거 나는 26만 원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세 때 어떤 걸 받냐? 3,500만 원 내시고 3천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료비 해결하는데 지금 얼마 쓴 거죠? 네, 500만 원 쓴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굉장히 잘 드셔야 돼요. 무턱대고 비싸게만 드셔서 될 것도 아니고 이거 30만 원, 35만 원 넣었다 칠게요. 그런데 소멸형으로 넣었어요. 그럼 나중에 못 돌려받으시겠네요. 그럼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낸 돈 7천만 원 그냥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님들이 종잣돈 만드시려면요. 보험을 굉장히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다이아몬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요. 저기 작은 다이아몬드에서 1캐럿 다이아몬드까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특징이요. 굉장히 돈 가치가 높잖아요. 그런데 얘는 엄청나게 비싸고요. 쟤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결국은 큰 덩어리가 비싼 게 다이아몬드이듯이 보험도 많이 보장되는 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 20대인 남성이 1억의 종신보험을 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40세면 보험료가 끝나겠죠. 돈 다 냈어요. 얼마 정도 내시냐면 그렇게 되시면 한 3천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럼 얼마를 보장받아요? 사망보험금 1억 보장받죠. 그리고 50세까지 쭉 가는 동안 이 사망보험금 1억은 계속 보장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망이 일어나면 나는 3천만 원 냈지만 7천만 원을 부가 이익으로 얻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나갔을 때 사망이 안 일어나고 계속 가도 환급금은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좋은 걸 들어놓으시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15만 원씩 계속 모아갖고 나중에 5천만 원 받으실 수 있으면 이게 저축의 개념이 된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10년엔 안 돼요. 20년도 잘 안 되고요. 30년 장기로 가셔야지만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신보험을 그냥 드시지 말고요. 제가 변액으로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0년 동안만 투자해 보겠습니다. 자, 10년 된 변액 종신보험의 펀드 수익률이요. 4%, 5%, 5%. 단리로는 6%, 8%, 7%. 자, 오늘 시청자님의 동양생명이 3% 보증형이거든요. 자, 여기서 3%보다 낮은 수익률 하나도 없죠.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도 없습니다. 그럼 왜 3% 보증해주는 상품을 선택하십니까? 그냥 변액 종신보험을 잘 가입해 놓으시면 충분히 4%, 5%, 6%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매달 월적립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장을 받을 때는 종신보험은 사망이 크게 보장이 되시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공시율형 상품 자체는 이율이 작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그런데 변액은 어떻죠?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보험료 싸게 받아요. 그래서 변액 종신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17%의 할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한 분은 10만 원에 드는데 변액 드시는 분은 8만 6천 원에 가입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연금액을 공시율로 바꿔서 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완전 확정해서 연금에 500만 원씩 고정해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시고 더 좋은 거에 투자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안내해드리면 자, 결론적으로 길게 보면 저축성 보험 그리고 종신보험에 변액이 들어가 있는 투자형 보험을 이길 만한 상품이 없어요.
단기간에는 있지만 장기간에는 보험이 훨씬 유리한 구석들이 있으니까 오늘 시청자님들 20년 이상 내 자산을 투자할 것이라면 보험 쪽도 세밀히 꼼꼼히 따지셔서 큰돈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MTN 재무전문가 윤창원이었습니다.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